로봇 청소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공장 자동화를 한다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유진 로봇의 대담한 전략,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왼쪽은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그 아이클레버 로봇 청소기잖아요. 가정용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산업 자동화를 위한 고카트라는 자율이동 로봇 AMR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실에서 저기 복잡한 공장 바닥으로 무대를 옮긴 거죠. 정말 위대한 전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물론 이렇게 거대한 전환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바로 의도된 성장통이었죠. B2C 사업을 과감하게 접어버리니까 당연히 당장의 매출은 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마이너스 성장은 사실 더 큰 미래를 위한 계획된 후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진 로봇이 뛰어든 이 새로운 시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제 공장 자동화가 마주한 거대한 딜레마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공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린필드는 뭐냐면요, 그냥 새로 짓는 공장이에요. 로봇 쓰기 편하게 처음부터 설계하니까 자동화가 쉽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있는 공장의 90%가 브라운필드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공장들, 통로는 좁고 구조는 복잡하고 로봇이 돌아다니기엔 정말 최악의 환경인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래서 이 시장을 되게 꺼려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유진 로봇은 바로 이 어려운 시장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걸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쟁력의 심장부에는요, 바로 이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3D 라이더 슬램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 처음 보는 낯선 공간에 들어가서 지도를 막 그리면서 동시에 그 지도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아주 똑똑한 기술이에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고카트 로봇은 바닥에 무슨 유도선을 깔거나 표식을 붙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람도 다니고 장애물도 수시로 바뀌는 그런 복잡한 실제 공장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서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유진 로봇의 또 다른, 어쩌면 더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안전과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에요. 이 ISO 1482라는 국제 안전 인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상패 같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주 까다로운 병원 시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27년부터 유럽에서는 이 인증이 없으면 사람 옆에서 일하는 로봇은 팔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따놓은 유진 로봇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은 셈이죠. 완전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이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중국의 기플러스 같은 회사는 넓고 쾌적한 그린필드에서 속도와 규모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많이. 근데 유진 로봇은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브라운필드에서 안전과 정밀성이 승부수인 게임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이 과연 언제쯤 빛을 발하게 될까요? 유진 로봇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2026년, 그때를 향한 세 가지 열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 강력한 성장 동력이 2026년을 기점으로 딱 맞물리게 됩니다. 첫째, 3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시작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하고요. 둘째, 바로 다음 해인 2027년에는 유럽의 안전 규제가 발효되면서 경쟁자들이 알아서 정리될 거고요. 셋째, 이 시점에 고마진 소프트웨어 매출이 늘면서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될 거라는 거죠. 길었던 투자와 인내의 시간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의 활용 점정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세요. 로봇 한 대 한 대를 파는 걸 넘어서 수백 대의 로봇 군단을 지휘하는 이 관제 시스템 FMS를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률이 무려 80에서 90%에 달합니다. 이건 뭐 하드웨어를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균형 잡힌 분석을 위해서 유진 로봇이 마주한 잠재적인 리스크들, 어떤 역풍에 불 수 있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 큰 계약들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좀 빡빡할 수 있다는 재무적 리스크가 있고요. 또 지분 51%를 가진 최대 주주가 독일의 가전대기업 밀레인데 이 회사의 전략에 따라 유진 로봇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문제. 지금은 라이다 기술이 최고지만 만약 경쟁사들의 비주얼 슬램, 그러니까 카메라 기반 기술이 확 발전해버리면 지금의 기술이 구식이 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진 로봇의 이 고통스러웠던 체질 개선은 과연 미래를 몇 수 앞서 내다본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을까요? 이제 그 답을 시장이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